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울진 지역에서 발생한 뉴스, 간추린 뉴스 세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울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죠. 부령계곡에 추락한 차량 실종자, 수색 작업 어떻게 됐느냐,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둘째는 울진군이 올레분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현재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상북도 장애인 부모회가 내년도 예산 삭감을 관련해서 경상북도를 상대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세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령계곡 아래로 떨어진 추락 차량 실종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황의주가 운영하는 포커스 경북과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가 특종 보도했던 서울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의 차량이 울진 부령계곡에서 발견됐다는 뉴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사건이 발생하면서 울진경찰서와 울진소방서 그리고 울진군청 또 울진읍 자율방범대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배국한 대장이 이끌고 있는 울진읍 자율방범대 그리고 박명갑 대장이 이끌고 있는 울진읍 의용소방대 이렇게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8일 실종자의 휴대폰이 이 차량이 발견된 인근 지역, 그러니까 실종자의 차량에서는 그때 당시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일날 이 실종자의 휴대폰이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발견된 인근 지역이죠. 금강송면 삼건리 부근 기지국에서 위치 표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수색 작업에 좀 활기를 당시에는 띄었었죠. 그래서 울진경찰서는 군청과 소방서 앞에서 말씀드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의 협조 아래 한 20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수색 작업 펼치는 한편 드론, 경찰견 이런 또 장비와 동물까지 투입을 해서 폐가나 공가 그리고 창고, 농막, 심지어 비닐하우스, 계곡 이렇게 샅샅이 정밀 수색에 나섰습니다. 휴대폰이 켜진 만큼 실종자가 살아있다라는 생존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그렇게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 실종자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휴대폰의 위치 표시가 나타난 기지국 반경 5km 일대를 이렇게 뒤졌는데 이 일대는 절벽 등 험한 계곡과 산악 지역이어서 수색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우리 경찰에서 보여왔습니다. 또 경찰 측이 이 휴대폰 번호를 실종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띄웠었는데요. 아직까지 상대 실종자 휴대폰 쪽에서는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지 않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은 실종 사건을 접수한 지 벌써 2주째죠. 2주째인 오늘 또 뼈아볕 아래에서 실종자 찾기에 피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데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한편 우리 경찰 등 수색 당국은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이 어쨌든 잠시라도 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것이다라는 생존 가능성에 또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또 다각적인 방향을 염두에 두고 금강송면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수색 작업에
지금 나서고 있고 또 그럴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울진군이 2020년 울진군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울진군 장학재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020년도 울진군 대학생 1차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6일 현재 부모가 주민등록을 울진군에 2년입니다. 2년 이상 두고 있는 실거주자 중에서 실거주자로서 대학생 본인의 학점이 2020년 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장학금 및 학자금을 2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만 원이 넘었으면 안 되고요. 2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부모가 없는 경우는 학생의 보호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 울진군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고 또 대학생이 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있고 또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또 타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2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 이런 조건만 갖추면 부모가 없는 경우도 이런 조건의 보호자가 있으면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학재단으로 울진군 장학재단으로 등기 우편 신청하면 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차 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또 2차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냐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울진군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대학생 장학금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울진군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울진군 대학생 장학금 외에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울진사랑 장학금, 여기는 성적우수, 또 희망, 다자녀 장학금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장학금을 확대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정주 여건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울의 재경 울진학사를 2017년 2월에 개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지급하는 대학생 장학금은 맨 처음 시작한 것은 김용수 군수 때죠. 원자력에서 이 재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울진군 이 대학생 장학금을 누가 지급했느냐면 원자력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원자력에서 지역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한 사람에게 최고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한 사람이 특히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성격이 좋거나 이런 기준보다는 자기 선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다가 좀 지역사회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자 김용수 군수 시절 이 재원을 원자로부터 울진군이 받아와서 이 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영장학재단, 바로 군청 앞에 보면 서울정형외과 건물이 이 동영장학재단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고 또 동영장학재단의 설립자이신 건영호 회장님, 울진 죽변 출신이죠. 인터불고의 건영호 회장님이 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불고 그룹 계열사에서 이 주는 그런 기부금으로 동영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동영장학재단은 매년 1월달입니다. 1월달에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부모회가 내년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경상북도를 상대로
반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부모회는 지난 6일 경상북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상북도가 내년도 당초 예산 구조 조정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예산 30% 삭감을 통보해 왔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핑계로 장애인 가족 말살하려는 경상북도는 각성하라 라는 그런 촉구를 하면서 집회도 했었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부모회는 어려울 때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하고 자녀 양육 기술과 외로움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지역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센터를 비롯한 11개 지역의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예산 삭감 통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부모회는요, 경상북도는 알량한 사업비 생색내기로 주면서 그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요, 도 공무원 인건비 30%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지원하라 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